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지막 18강입니다. 경비부터 보칙, 벌칙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 언제나 중요하죠. 누가 돈 낼 건데? 이거는 누가 돈 내줄 건데? 이거 우리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비에서도 제64조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는 시도가 부담할 경비, 국가에서 부담할 경비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오나 했는데 다음 중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각각의 경비들이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해당 자치도에 특별히 부과되는 그런 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조금 구분해서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64조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센병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예방 접종에 드는 경비, 예방 접종 하나만 딱 있죠? 그죠? 예방 접종에 드는 경비, 의료기관이 예방 접종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특별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운영하는 것들. 자, 6번 교통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최저 보장 수준의 그런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들, 교통차단이나 입원이라고 해요. 입원을 해서 뭐다? 생계가 어렵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에 드는 경비, 소독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8번은 의료인 동원하는 데 드는 경비,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감염 위험이 있으면 식수를 제한한다고 했죠. 근데 제한을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식수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급하는 식수입니다. 그리고 예방위원 배치에 드는 경비. 예방위원들 우리 무보수를 일하죠. 보수도 없는데 뭐 경비가 드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들겠죠. 예방위원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군구에서 임명이 되는 무보수의 사람들이었죠. 자, 그리고 이 밖의 법에 따라서 이제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라는 것들, 그리고 교통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저생활 보장해주는 거, 그리고 예방위원, 이거 시군구에만 있었던 건데 예방위원 배치에 드는 경비, 요것들 체크를 해두시고 다음 시도 한번 볼게요. 자,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센병 아까 앞에서 봤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 운영하는 데 드는 것들, 요거 시설 운영 동일하네요. 특이한 게 나왔어요. 내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내국인 감염병 환자라는 특이한 게 하나 나왔죠. 그리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입니다. 우리 아까 시군구는 뭐였나요? 예방접종만 있었죠. 근데 시도에는 건강진단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교통차단으로 인해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최저 보장 수준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시군구에는 교통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교통차단이나 입원으로 인해서 생업이 어려운 거였죠. 근데 여기에는 교통차단으로 인한 생업이 어려움만 나왔어요. 그렇다면 시군구는 입원까지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7항 식수공급 앞과 중복되는 거고요. 8번 검역위원 배치에 드는 경비. 검역위원 뭐였죠?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에 반입을 할 때 반입해야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검역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 시군구랑 시도와 구분이 되는 것들은 내국인 감염병 환자 체크하는 거, 건강진단, 그리고 교통차단으로 인한 생업만 있다는 거, 여기는 입원은 없다. 그리고 검역위원회 배치에 드는 경비, 반면에 시도는 뭐였죠? 예방위원이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시면 여러분 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굳이 한 번 더 두 개를 비교해서 봤어요. 시군구고요. 똑같은 거 반복입니다. 시도죠. 자, 똑같은 거는 한센병 나왔고 한센병, 그리고 여기는 예방접종만 나왔고 여기는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두 개가 나왔죠. 그리고 요거는 시설 운영 똑같은 내용이고요. 내국인 감염병 시도에만 있고요. 교통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서 생업이 어려운, 교통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여기는 입원도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소독 관련된 거, 의료인 배치하는 것들, 식수 공급 똑같이 있고, 시군구는 예방위원 배치, 시도는 검역위원 배치. 요 정도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와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그 동일한 점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꼭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한 문제 확실히 맞추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대해서는 시도가 필요한 경우에 돈을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 군, 구 더 약간 작죠? 여기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 도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국고 부담 경비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보태준대요. 얼마나 사이즈가 크면 나라에서 돈을 다 보태줘야겠어요. 그죠? 감염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이 있고요. 간단하게 좀 줄여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만 읽어볼게요.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의료를 위해서 드는 경비, 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드는 경비, 감염병 예방 전문 인력 양성에 드는 경비, 표본 감시 활동에 드는 경비, 해부와 관련된 거. 그래서 해부를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해부를 하기 위해서 운송하고 처리하고 장사를 치르는 비용까지, 그리고 예방접종 생산 연구 비축 피해 보상 경비, 이것들이 국고로 부담하는 그런 감염병 관련 경비들이에요. 시군구랑 시도는 좀 헷갈리지만 국가는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주체 비교를 하셔야 하고요. 자, 다음 국가가 보조할 경비 같은 경우에 한센병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경비라고 해서요. 원래 감염병은 국가에서 치료를 다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왜 치료를 해주냐 하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그 감염병이 이제 천리말리 퍼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우리가 치료비 다 내어줄 테니 여기서 치료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감염병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해 있었는데 입원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맹장이 터졌다. 그러면 그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치료 등 해서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지고 뭐 CT를 좀 찍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로부터 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염병으로 입원했는데 맹장 수술비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비용 부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국제 관례 및 상호주의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 치료비라든지 조사, 진찰, 치료, 입원, 격리 등에 드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그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의미가 있죠. 국내에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자, 다음은 손실보상이에요. 감염병에 의해서 국가가 강제로 어떤 이동 경로를 차단을 하고 기관을 폐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시키고 이러면 당연히 경영상의 손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여기 1, 2, 3, 4, 5에 해당되는 손실을 입은 사람한테는 손실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손실을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은 잘 운영하던 의료기관이었는데 이 감염병 때문에 이 기관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을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원래 우리 병원이 한 달에 50억을 벌던 병원인데 지금 감염 때문에 15억밖에 벌지 못해요. 그럼 그 중에 일부를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 환자 등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감염병으로 유행에 대해서 방역 조치하고 예방 조치 이런 거 해가지고 생긴 손실이라든지 환자가 지나갔다라는 거를 얘기를 공개를 해가지고 이 요양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러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손실보상 청구서에다가 뭐뭐뭐 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청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돈과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거는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입니다. 손실보상의 주체는 누구?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다.
그리고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곳은 어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주는 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둔다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이거는 위원 2명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하지 않으니 이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70조 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생했다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법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의료인만 보태주는 게 아니라 감염병 환자도 원래 내가 출근해서 돈 벌었는데 프리랜서여서 강의 나가서 돈 벌었는데 지금 감염병 때문에 입원을 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 혹은 자가격리를 해서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격리 조치하게 되고 감염병의 발생 감시하는 역학조사 업무 조력 등으로 의료인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해준다라는 이런 세부적인 그런 생활지원 법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항에서 지원을 해주는 범위는요. 치료비, 입원비, 생활지원비 요것이 항목이 위에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유급휴가를 받았다. 입원을 했는데 회사에서 다행히 유급휴가를 준 거예요. 그럴 때는 나라에서 돈을 따로 주진 않아요. 왜요? 내 회사에서 준 돈인데 그게 나라에서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라에서도 돈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다라는 거는 국가에서 그 유급휴가 보상비를 회사로 준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받은 그 돈을 회사가 개인에게 주는 거여서 결국 국가에게 받는 거를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돌려서 받는 거죠. 그래서 유급휴가 받은 경우에는 이 감염병 환자 등에 의한 생활 지원에 의해서 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70조 5항 손실보상금의 긴급 지원이에요. 손실을 보상해주긴 보상하는데 이거 행정적인 처리 어쩌고 하다 보면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해줄 수도 있대요. 여기 70조 제1항이 손실보상과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여기와 관련돼서 큰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이 긴급하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손실보상금을 긴급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다 올해 많이 개정된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좀 신선한 파릇파릇한 그런 법률들이죠. 자, 다음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예방접종에 따른 국가의 피해 보상이에요. 이 예방접종은 제가 학생 때도 문제가 자주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방접종보다 이 감염병에서 감염 자체가 더 이슈가 돼서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되게 이게 예전부터 잘 나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한테는 진료비 전액 및 정액의 간병비를 주게 되고요. 예방접종에 따라서 장애인이 됐다. 그럴 때는 일시보상금으로 일시금, 그러니까 돈 뭉탱이를 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방접종 맞아서 사망했다.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 대해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주게 됩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국가의 보상 방법은 진료받을 땐 진료비 보태주고 집에서 누가 돌봐줘야 되니까 간병비 준다. 그리고 장애인이 됐을 때는 보상금을 준다. 사망했을 때는 유족한테 보상금을 주고 장제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이죠. 그 장제비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질병관리청장 여기 3번 보상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돈을 줄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피해 보상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러면 누가? 질병관리청장이 얼마 이내에 12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내용은 이 1, 2, 3번의 세부사항이거든요. 자, 세부사항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진료비를 전액 보상해주고 물론 본인 부담금이겠죠. 그리고 정액의 간병비를 준다고 해요. 액수가 정해진 간병비 얼마? 하루에 5만 원 기억해두세요. 보기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일시보상금, 보상금을 한 번에 크게 탁 던져준다라는 겁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 조금 그럴까요? 진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을 준다고 해요. 살아 계시긴 하지만 죽은 거나 진배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상금의 100대 100으로 주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하지만 살아가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에 55를 주게 되고요. 만약에 사망한 경우에 뭐 4천만 원을 보상을 받는다. 이러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4천만 원을 받을 테고, 이 100에 55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4천만 원에 55%의 돈을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그 외에 장애인이시다 이러면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800만 원이 되겠죠. 4천만 원의 20%면. 그런데 사망을 하셨다. 사망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주게 됩니다.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죠. 월 최저임금액이 만약에 뭐 120만 원이다. 그럼 240이라는 건 뭔가요? 2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장제비는 장례를 치르는 비용 30만 원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스스로 장례를 치러본 적은 없어서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상키로도 30만 원으로 장제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라에서 준 돈 30만 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돈 규모 숫자들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질병 진료받았을 때는 정액 간병비 얼마다? 5만 원이다. 그리고 일시보상금은 뭐 100분의 100, 100분의 55, 100분의 20으로 나뉘어지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을 20년치 240을 곱한 금액을 주고, 그리고 장제비, 장례를 치르는 비용으로 좀 부족하지만 30만 원을 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같은 경우에는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조부모, 형제, 자매 요 순서가 유족 순서가 됩니다.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고, 없으면 그 다음에 자녀도 없다 그럼 부모,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제72조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등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어떤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해서 이 이상이 발생했다 이러면은 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가 대신해서 그 개인이 의료기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대신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73조 국가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 등입니다. 내가 예방접종 맞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일시보상금을 받는데 그거 너 가질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빚쟁이여서 갚을 빚이 뭐 3억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런 일시보상금을 받게 됐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보칙입니다. 보충하는 그런 것이죠. 자, 보칙 제74조 비밀 누설의 금지. 어디서나 이 개인정보, 의료정보들은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감염관리법에 따라서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의 용도로 활용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위임 및 위탁입니다. 우리가 질병관리청장이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업무들은 다 이렇게 아래로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 항문이었고요. 자, 다음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입니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약국, 법인단체, 개인에 대해서
이 정보를 내어놓으시오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정보들이 뭐냐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들,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출입국 관련 기록, 그리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그 코로나로 이렇게 경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CCTV 이런 거 다 뒤져보잖아요. 그게 이거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 명세,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 명세, 영상정보 처리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이것들을 다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보칙 여기까지고요. 벌칙 보도록 할게요. 벌칙, 감염병 벌칙의 시작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10년 이하의 징역 나왔던 거는 의료법밖에 없었죠. 자, 감염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보는 것은 고위험 병원체, 그리고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입니다. 이러한 병원체를 외국에서 허가 없이 가지고 들어왔다가 실수로 퍼뜨리게 됐다. 이러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고위험 병원체에 반입 허가 받지 않고 반입했다든지, 보유 허가 받지 않고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했다든지, 이렇게 생물테러 감염병 대유행하기 위해서 그 해당 약물을 비축해야 되는데, 그런 의약품을 자기 마음대로 우리 국민이 쓰지 못하도록 하고 돈 많이 벌려고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했을 때, 이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다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운영한 경우에, 그리고 고위험 병원체 변경할 때 변경 허가 받지 않은 경우, 또한 우리 앞에서 봤던 보칙에서 봤던 거죠. 비밀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다음 2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부터 이제 좀 외울 것들이 나오죠.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역학조사에 협조 안 했을 때, 당신 어디 가서 누구 만났나요? 그래야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얘기 안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고위험 병원체에 신고 제대로 안 하고 거짓 신고하고, 그 신고 제대로 안 하고 관리했을 때, 그리고 고위험 병원체 안전 점검을 거부 방해했을 때, 방역관 협조 업무를 위반했을 때, 근데 다만 공무원은 제외라고 하고요.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에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짜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짜리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요, 고위험 병원체의 그런 취급을 위반한 경우나, 혹은 취급 사항을 위반해서 취급하게 시켰거나, 이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감염병 관리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 단체, 개인이고요. 다음,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감염자, 의심자의 동선을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경찰관서의 장에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고위험 병원체의 관리와 관련된 거, 취급관리, 그리고 동선 공개 거부, 이 내용들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무엇이냐? 1급 감염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렸는데 입원 치료를 자기 마음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1급 감염병 뭐였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에볼라,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싸열, 페스트, 두창탄저, 보툴리눔, 야토병,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시죠? 자, 입원 치료 받지 않았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리고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의료기관 입원하라고 했는데 거부했다, 이런 경우. 감염병 있어가지고 입원 격리하라 했는데 거부했다. 감염병 의심해서 그 적당한 장소 어디 이제 수련원 같은 데 좀 들어가 있읍시다 했는데 격리조치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 완전 2020년 그 형태의 벌금이죠. 올해 이런 거 되게 많았겠죠. 거부를 많이 했을 테니까요. 자, 다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급, 2급 감염병 신고해야 되죠. 근데 신고 의무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신고를 방해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다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500만 원 이하는 1급, 2급이었어요. 근데 300만 원 이하는 3급, 4급입니다. 3급, 4급 감염병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신고한 이 주체 혹은 신고를 방해한 사람, 그리고 감염병 병원체에 검사를 거부한 사람, 아무래도 당신은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인 것 같은데 검사해봅시다. 근데 거부했다? 그럼 개인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강제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아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그 외에 강제 처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6번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이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병들이 우리 대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손에 균이 묻어가지고 요식업, 조리업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음식을 통해서 확 전파될 수 있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질병이에요. 요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사람들을 부패해서 고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고용주가 벌금 내게 되겠죠. 그리고 감염병 유행에 관련된 방역 조치나 행정 조치를 위반한 사람, 소독업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소독업 신고 제대로 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 한 사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소독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다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죠? 다 외울 수 없어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각종 신고 게을리한 사람, 그리고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신고를 못하게 한 사람, 해부 명령 거부한 사람, 예방접종 증명서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역학조사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 등등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요거 하나 보셔야겠다.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아까 그거 말고 우리 감염의 전파 위험이 높은데 그런 사람을 고용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잖아요. 그거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거였고, 성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매독 HIV 검사하는 유흥업소 접객이었죠. 그런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감염병 환자 주변에 있어서 우리 남편이 코로나로 입원했다. 그럼 저 당연히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거부했다? 이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다음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은 무슨 뜻이냐면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 행위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A라는 직원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이 A라는 직원이 잘못한 데에는 이 회사의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업무가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걸 알아가지고 뭔가 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명령을 그렇게 내렸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장님을 벌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혹은 이 사장님이 되게 노력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A라는 직원의 어떤 업무 역량이라든지 근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게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A라는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이 양벌 규정입니다. 자,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들이 있고요. 자, 우리 2번이랑 4번만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도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집회하지 말라 그랬는데 집회하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데 출입 명단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 출입 명단 작성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스타벅스 그 사업장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돼요. 요즘에 스타벅스 가면 출입자 명단 당연히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하라고 주기적으로 방송 나오고 이제 서버분들이 주기적으로 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요, 업장에. 그리고 개인이 출입 명부 작성 제대로 안 하고 마스크 착용 안 했다. 그런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한 그런 분들 막 동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10만 원 벌금 내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벌금이랑 과태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벌금이랑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둘 다 돈만 내면 끝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했더니 벌금은 사법상의 형벌이어서
진짜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범죄 기록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대신 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1년 이하의 징역을 대신 살아야 되는 거죠.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에 하나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재판을 거쳐서 국가에 납부하도록 돼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과 기록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동안에는 전과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요. 신원조회에서도 이 사람이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라고 기록이 확인되는 거라고 해요. 2년 후에는 이 기록들이 말소가 되고요. 과태료는 반면에 그냥 돈만 내면 끝인 거예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든지 가벼운 벌칙 위반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 내세요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무슨 교통신호 속도 위반했다 이런 것들 과태료죠, 그죠?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 거치지 않습니다. 불이행 시 나라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근데 돈 내지 않았다고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벌금과 과태료 똑같이 돈 내면 끝인데 차이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18강까지 의료관계 법규에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감염병 변경된 법률이 많아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좀 착오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래도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에서 다 정답 이렇게 맞춰 나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법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안녕.